인공지능, 이제는 뭐 단순한 도구가 아니죠. 우리 현실 세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거의 뭐 하나의 주체가 됐다고 봐야 해요. 바로 이 지점에서 기존의 법 체계가 아주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만약에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냈어요. 그럼 그 책임 누구한테 물어야 할까요? 운전자? 아니면 차를 만든 회사? 그것도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간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사람? 와, 이 질문 하나만 들어봐도 이게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지 바로 감이 오시죠? 그리고 이게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 2016년에 플로리다에서 있었던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망 사고,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시스템이 정말 안타깝게도 밝은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던 하얀색 트레일러를 그냥 하늘의 일부로 인식해버린 거예요. 그걸 구분하지 못해서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AI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들은요, 이미 우리의 생사가 걸린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된 겁니다. 자, 그럼 AI가 법에 던지는 이 거대한 질문들을 한번 세 가지 큰 흐름, 파동으로 나눠서 살펴볼게요. 그 첫 번째 파동은 바로 소유권, 즉 지적 재산권에 대한 싸움입니다. 우선 AI 시스템 그 자체부터 한번 볼까요? AI를 만드는 그 소스 코드 있잖아요. 이게 법적으로는 놀랍게도 문학 저작물로 취급돼서 저작권 보호를 받아요. 여기서 권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는 돈 버는 권리, 즉 경제적 권리예요. 이 코드를 팔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다른 하나는 자존심을 지키는 권리, 즉 저작 인격권인데 이건 내가 만든 거야 라고 이름을 딱 새기고 다른 사람이 내 작품을 함부로 망가뜨리지 못하게 막는 그런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AI 코드 자체는 보호가 된다. 이건 알겠어요. 근데 진짜 흥미로운 질문은 지금부터입니다. 만약에 AI가 스스로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작곡하기 시작한다면 그 창작물의 주인은 과연 누가 되어야 할까요? 여기서 법적인 해법이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에이, 기계가 만든 건 저작권 없어 하고 아예 보호를 안 해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주 파격적인데 AI 자체에 거의 사람처럼 권리를 인정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그 중간 지점을 찾는 건데요. 영국의 경우가 바로 이 세 번째 접근법의 좋은 예시예요. 간단히 말해서 AI가 창작물을 만들도록 모든 세팅을 한 사람에게 저작권을 주는 거죠. 이게 왜 현실적이냐면요. AI 개발자에게 보상을 줘서 계속 기술을 발전시키게 만들면서도 기계가 인격이 있는가 같은 아주 골치 아픈 철학적인 논쟁은 살짝 피해갈 수 있거든요. 자, 이제 두 번째 파동으로 넘어가 보죠. AI를 움직이는 연료는 뭘까요? 바로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AI 시스템이 똑딱해지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먹어치워야 하거든요. 바로 이 과정에서 엄청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터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까지 나온 가장 강력한 법적인 대응, 그게 바로 유럽의 GDPR, 즉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입니다. 이 법의 핵심 철학은 두 가지예요. 첫째, 설계 기반 프라이버시. 이건 뭐냐면 처음부터 아예 시스템을 만들 때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내장해서 설계하라는 겁니다. 나중에 땜질하지 말고요. 둘째는 데이터 최소화. 말 그대로 꼭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의 데이터만 수집하라는 거죠. GDPR에서 정말 중요한 조항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제22조 인간 개입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AI가 여러분의 대출 신청을 심사하거나 입사 지원서를 검토하는 것처럼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때요. 그걸 오로지 기계 혼자서 결정하게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최종 결정 과정에는 반드시 사람이 끼어들어서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왼쪽처럼 AI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다 처리하고 당신은 탈락! 이렇게 도장을 꽝 찍어버리는 거, 이건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처럼 AI가 분석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고 최종 결정은 사람이 검토한 뒤에 내리는 방식, 이건 괜찮아요. 핵심은 이겁니다. 언제나 최종 통제권은 사람이 쥐고 있어야 한다. 만약에 이런 보호장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알고크라시, 즉 알고리즘이 사회를 지배하는 아주 위험한 세상에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단적으로는 AI가 만들어준 필터 버블에 갇혀서 내가 보고 싶은 정보만 보면서 점점 편협해질 수도 있고요.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처럼 국가가 AI 기술을 이용해서 모든 시민을 감시하고 점수를 매겨서 통제하는 정말 무서운 도구로 악용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파동입니다. 지금까지는 소유권이나 데이터 문제를 다뤘다면 이제는 더 직접적인 이야기예요. AI가 현실 세계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바로 민사 책임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법이 마주하는 가장 큰 벽이 바로 블랙박스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요즘 AI들은 스스로 학습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 과정을 개발자조차도 100%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속을 들여다볼 수 없는 검은 상자 같다는 거죠. 전통적인 법에서는 이것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왔다는 명확한 인과관계, 이 연결고리가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AI는 이 고리를 그냥 뚝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법처럼 AI를 그냥 토스터기 같은 제품으로 취급하는 건 이제 한계가 명확해요. 토스터는 한번 만들면 끝이지만 AI는 계속 데이터를 먹으면서 스스로 학습하고 변하잖아요. 이건 제품이라기보다는 계속 활동하는 에이전트에 가깝죠. 그래서 나오는 대안이 뭐냐면 AI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운영자라는 책임자를 지정해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자는 새로운 모델입니다. 유럽연합에서 나온 제안이 바로 이런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건데요. 단계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모든 AI마다 책임자인 운영자를 딱 지정한다. 둘째, 자율주행차처럼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AI에는 아주 강력한 무과실 책임 원칙을 적용한다. 이건 운영자가 아무리 관리를 잘했어도 사고가 나면 일단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마치 위험한 맹수를 키우는 주인이 그 동물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과 비슷하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이런 고위험 AI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겁니다. 아주 체계적이죠? 자, 지금까지는 AI가 끼친 손해를 돈으로 물어주는 민사 책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 정말 궁극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AI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요? 현재 법체계가 내놓는 답은 아주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기계는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 왜 그럴까요? 형법에서 범죄가 되려면 범죄 의도, 라틴어로는 맨스 레아라고 하는, 즉 나쁜 마음을 먹었다는 게 증명되어야 하거든요. 지금 우리의 법은 기계가 그런 의도나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AI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2018년에 있었던 우버 자율주행차 사망사고 때도 결국 AI 시스템 자체는 재판에 넘겨지지 못하고 차에 타고 있던 인강안전요원에게 그 책임이 돌아갔던 사건이 바로 이 딜레마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 문제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헤쳐나가야 할까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 그림에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중심에 AI라는 강력한 기술이 있죠. 그리고 그 주위를 지적재산권, 개인정보 보호, 법적 책임 같은 여러 겹의 법적인 보호막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아우르면서 가장 바깥쪽의 가장 큰 원, 바로 인간 중심의 거버넌스를 튼튼하게 세우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해내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위험 기반 접근. 모든 AI를 똑같은 잣대로 규제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규제의 수위를 다르게 해야 한다는 거죠. 둘째, 기술 중립성. 특정 기술 방식, 예를 들어 딥러닝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술이 사회에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영향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인간 중심 원칙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이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대원칙이죠. AI라는 이 강력하고 새로운 실을 우리 사회라는 옷감에 함께 엮어놓고 있는 바로 지금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술 혁신이라는 엔진을 끄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오랫동안 소중하게 지켜온 인간적인 가치들을 보호하는 그런 현명한 법의 틀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아직 없고요. 아마 우리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찾아갈 겁니다.